안녕하세요. 오늘의 주요 뉴스 10가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이란 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란이 휴전을 요청했다는 주장에 대해 공식 반박했습니다.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이란 국영 TV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허위이며 근거가 없다고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이란 측은 어떠한 경로로도 미국의 휴전을 요청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번 발언은 중동 정세가 극도로 긴장된 상황에서 나온 것으로 미국과 이란 간 외교적 갈등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양국 간 진실 공방이 계속되면서 국제사회의 중재 노력에도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종전 기대감이 퍼지면서 국내 증시가 강하게 반등했습니다. 전날만 해도 코스피 5천선 붕괴를 걱정하던 분위기에서 4월 첫 거래일에 극적인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대표주가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하며 투자자들의 환호를 이끌었습니다. 실적 개선 기대의 증권사들이 목표 주가를 잇따라 상향 조정한 것도 상승세에 힘을 보탰습니다. 또한 K방산주도 중동과 유럽에서의 수주 확대 기대감에 LI지넥스원과 현대로템이 급등하며 시장을 이끌었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미국에서 1억 6,700만 달러, 한화 약 2,527억 원 규모의 파워볼 복권에 당첨됐던 50대 남성이 1년도 채 되지 않아 절도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놀랍게도 그가 훔친 금액은 약 1,800만 원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 남성은 당첨금을 수령한 이후 무분별한 지출과 도박으로 재산을 크게 탕진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전문가들은 거액의 복권 당첨자들이 재정 관리에 실패하는 사례가 빈번하다며 체계적인 자산 관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돈이 반드시 행복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교훈을 남기고 있습니다. 네 번째 소식입니다. 과거 프로포폴 등 마약 투약 혐의로 처벌을 받았던 방송인 에이미가 새로운 출발을 알렸습니다. 에이미는 1일 새 소셜미디어 계정을 개설하고 사진과 함께 이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그는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더 이상 과거에 머물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에이미는 마약 관련 처벌 이후 오랜 기간 방송 활동을 중단하고 자숙 기간을 가져왔습니다. 이번 복귀 선언에 대해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응원과 우려가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소식입니다. 이승건 비바리퍼블리카 토스 운영사 대표가 만우절을 맞아 파격적인 공약을 내놓아 화제가 됐습니다. 그는 325억 원 상당의 강남 자택을 팔아 직원 100명의 월세와 이자를 평생 지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만우절 발표이기 때문에 실제 실행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작년 만우절에도 직원들에게 테슬라 차량을 1년간 무상 대여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아 주목을 받은 바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이 대표의 만우절 공약이 기업 문화 홍보와 인재 유치 전략의 일환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소식입니다. 올해 들어 400% 급등하며 주가 100만 원을 넘겼던 삼천당제약이 이틀 연속 급락하며 투자자들을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27조 원 규모의 대형주가 흔들리면서 이 종목을 편입한 상장 지수펀드까지 연쇄적으로 하락했습니다. 급등 과정에서 매수에 나섰던 개인 투자자들은 큰 손실을 입으며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단기간 급등한 종목일수록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질 위험이 크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른바 황제주에 대한 투자는 높은 수익만큼 큰 위험도 따른다는 점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일곱 번째 소식입니다. 세계 1위 스포츠 브랜드 나이키가 기대를 밑도는 매출 전망을 내놓으면서 주가가 급락했습니다. 나이키는 2026 회계연도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에서 향후 매출 성장률이 시장 예상치를 크게 하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중국 소비자들의 소비 패턴이 변화하면서 나이키 제품에 대한 수요가 눈에 띄게 줄어든 것이 핵심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중국 시장에서 현지 브랜드들의 약진이 계속되면서 나이키의 시장 점유율이 잠식당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번 실적 부진은 글로벌 소비재 기업들의 중국 의존도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 소식입니다. 파티 비롤 국제에너지기구 사무총장이 중동 위기로 인한 석유 공급 차질이 급격히 확대될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했습니다. 비롤 사무총장은 현재 상황이 1970년대 오일 쇼크 때보다 더 심각할 수 있다는 무서운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중동 지역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면서 주요 산유국들의 원유 생산과 수출에 직접적인 차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제 유가가 급등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세계 경제 전반의 인플레이션 압력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각국 정부는 전략 비축유 방출과 대체, 에너지원 확보 등 비상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습니다. 9번째 소식입니다. 대구에서 발생한 이른바 캐리어 시신 사건의 피해자가 장시간 폭행 끝에 숨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예비 부검 결과 50대 여성 피해자는 갈비뼈와 골반 등 여러 부위에서 다발성 골절이 발견됐습니다. 가해자인 사위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시끄럽게 굴어서 폭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사건은 가정 내 폭력의 심각성을 여실히 보여주며 사회적 공분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경찰은 사건의 정확한 경위와 범행 동기를 파악하기 위해 추가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10번째 소식입니다. 중동전쟁 여파 속에서도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이 지난달 사상 최대를 달성한 가운데 삼성전자 내부에서 성과급을 둘러싼 노사 갈등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노동조합은 회사가 제시한 역대급 성과급 규모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노조 측은 성과급 산정 기준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파업 위기가 현실화될 경우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의 반도체 시계가 멈출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는 만큼 노사 간 원만한 합의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오늘은 이란의 휴전 요청 부인과 반도체주 폭등, 석유 공급 위기 경고에서 삼성전자 파업 위기까지 굵직한 소식들이 이어졌습니다. 오늘의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